2025년 11월 2일 20만 구독자 유튜버는 자신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러자면 저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2024년 5월 23일 때렸어요. 뒷좌석에서요. 근데 택시기사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를 시키고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이 영상은 순식간에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그에게 깊이 공감하며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증거 부족, 무고 가능성을 말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그가 한 행보는 비동의 간음죄 청원글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사를 보면요,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가 죽었다는 기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요. 살 방법도 참 다양해요. 여러분 술에 약을 타서 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높은 층에서 떨어뜨려서 겁나 때려서 막을 매겨서 가끔을 해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여서 칼로 찔러서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여자의 마음을 이해를 족도 못하는 이 새끼들은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지. 사실상 합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벌 받을 짓을 했으면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쩌 정도 합의해서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합의하면서 그 벌을 얻는 거 맞는 거죠. 2시간 전에 나랑 똑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이런 피해자가 진짜 수도 없이 많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경찰의 말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잡지도 못하고 우는 저를 보는 표정이 딱 이거거든요. 안타깝다. 이 유튜버의 과거 콘텐츠를 살펴보면 공통된 하나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세상은 위험하다. 그리고 나는 그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다라는 프레임이죠.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영상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가해자들은 날뛰고 피해자들은 숨어서 울고 있다고 말했죠. 편의점 알바 사건에서는 점주가 사회초년생인 자신에게 악의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점주는 피해액의 절반만 변제하도록 했고 그마저도 월 5만원씩 나눠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상황을 악의적인 착취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그는 사건을 사실보다 감정 중심으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피해자 위치에 두는 방식에 익숙하다. 즉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고정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유튜버의 피해자 서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서사는 조회수를 보장합니다. 성폭행, 살해 위험, 가해자, 부당한 이런 단어는 알고리즘이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포지션은 공감 기반의 충성 구독자를 만듭니다. 너는 잘못 없다. 세상은 널 몰라준다. 이 메시지에 위로받는 시청자층은 곧 그의 방패막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서사는 도덕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의심하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2차 가해자가 되죠.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피해자 포지션은 그에게 충분히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동의 여부는 감정, 기억, 해석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 서사를 잘 재구성한 사람, 상대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 혹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고 느낀 사람이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객관적 정황이 없어서 수사는 시작됩니다. 이 법은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무고 증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남녀 모두가 서로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극단적 불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유튜버는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문제는 우리는 그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서사 패턴, 감정 중심의 재구성, 일관된 피해자 포지션 이런 요소들은 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진짜 피해자였다면 지금의 의심구조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믿어주지도 단순히 의심하지도 못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진실은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의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이미 단순 공감도, 단순 의심도 불가능한 시대로 들어섰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비동의 간음죄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